미국 내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강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에 대해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나려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5,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요양원에서 냉각탑 관리 부실로 인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넘쳐나는 뉴욕 시내 망명 신청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이민자 보호 관련 예산이 연간 6억 달러가량 소모될 전망입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코카인을 휠체어 바퀴에 넣어 밀 반입하려다 적발된 도미니카 국적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던 6세 아이가 이웃집 반려견에게 공격당할 뻔했지만 아이의 반려견이 맞서 싸우면서 아이를 지켜내는 영상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사망자도 1,300명에 달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통상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에서 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8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사망자도 1,300명에 달하며 이번 달 첫째 주 한 주간 6,400명 이상이 독감으로 입원했습니다. 이는 미 인구 10만 명 중 5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독감 시즌 초반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엘라바마주를 비롯해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동남부 지역과 버지니아주, 워싱턴 DC에서 독감이 가장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뉴저지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등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CDC 국립면역호흡기 질환센터의 호세 로메로 박사는 독감은 노인과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이들 연령대의 입원율은 전국 입원율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달 첫 주 노인 10만 명 중 거의 11명이 독감으로 입원했고 5세 미만의 어린이 10만 명 중 10명이 입원했습니다. 로메로 박사는 독감 바이러스의 급증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 겨울 또 유행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예방주사와 함께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장, 즉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 예배당 등에서 총기 난사 등을 포함한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강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보도에 전상인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 예배당 등에서 총격 사건을 포함한 여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집행기관이 비상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예배당 등의 경우 비상 탈출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재에 대한 대비책, 총기 난사 사건을 대비한 보안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5일 불특정 유대교 회당을 공격할 것이라는 온라인 위협이 있었고 해당 글에는 총격 사건 준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FBI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위협을 게시한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유대 교당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뉴저지와 뉴욕 주민들은 테러 등에 대한 불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청장 패트릭 칼라한 대령은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을 통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에 필요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응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법안 시행으로 비상대응요원과 시설물 관리자, 법 집행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공공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달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무기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총을 소지한 사람은 알코올이나 대마초 등 소비에 제한을 받게 되며 25개 주의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 특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10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8%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지표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우리가 연휴에 접어들면서 가정의 식품비에 대한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 오름세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더 많은 징후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오늘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8.0%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를 하회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5.4%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상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은 내 경제 계획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위치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도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나는 중산층과 일하는 가정들에게 더 많은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진 민주당이나 공화당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7.7%가 상승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미국 땡스기빙 연휴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나려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약 5,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98% 수준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이번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는 인파가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협회가 내놓은 추산치는 5,46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와 물가 급등, 휘발유세 증가 등이 여행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의 대변인 아이사 이다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첫 2년 동안 미국인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대신 외식을 덜하거나 쇼핑을 덜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 전략을 하는 등 일상적인 소비 패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나려는 5,500만 여행객들 중 4,900만 명은 도로 운전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보다 2.5% 낮지만 지난해 2021년 대비 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항공계의 심각한 인력난과 악천후로 인한 비행 결항과 지연 가능성이 여행객들의 항공로 선택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협회는 특히
주요 대도시 고속도로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수요일 아침 일찍 또는 추수감사절 당일 오전 11시 이전에 여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금, 토, 일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는 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행 방역 규제가 풀리기 시작한 올해 3월 이후부터 항공료는 1년 전 대비 34% 올랐지만 항공여행 수요는 지난해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미 항공 여행객 수는 450만 명으로 2019년의 거의 99%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룰 것이라며 공항 주차 공간 또한 미리 예약하고 일찍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여행 가방을 붙이지 않는 쪽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140만 명 이상의 버스, 기차 또는 유람선 등 다른 교통편을 통한 여행도 팬데믹 이전의 96%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 한 요양원에서 올 여름 사이 5명이 리지네어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 요양원들의 냉각탑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퍼 맨하튼에 위치해 409개 병상시설을 갖추고 있는 암스테르담 요양원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망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요양원은 냉각탑 관리가 부실해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는데 결국 5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숨진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사우스 브롱스에서 냉각탑 오염으로 인해 총 16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후 최악의 사태입니다. 당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100여 명이 넘어가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자 뉴욕시 당국은 시 재정을 대상으로 냉각탑 의무 검역을 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빌딩 관리자들은 냉각탑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냉각탑 안전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검사에서 박테리아가 위험 수준에 달할 경우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요양원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냉각탑 가동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지난 6년간 규칙 위반 건수가 7번에 달했습니다. 이 중 한 번은 물 샘플 분석을 위한 기록 보관 및 $500 벌금이 부과됐고 나머지 6번은 청문회를 거쳐 기각됐습니다. 뉴욕시의 다른 수십 개 요양원들 역시 냉각탑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15년 이후 43개의 요양원에 총 $16만 4천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현저히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해먼드 보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이후 추가적인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예방조치 차원에서 암스테르담 요양원의 물 사용 제한이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균으로 대형 건물 냉방기에 냉각탑수와 분수대, 샤워기, 수도관 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 균은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데 이틀에서 열흘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생제 투여 시 80% 이상 회복 가능하며 사망률은 낮으나 요양원 거주자 등 고령층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매년 청소하고 샤워기나 수도꼭지 등의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내 망명 신청 이민자들의 유입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해 연간 $6억 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은 뉴욕시 내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쉼터나 교육, 의료와 법률 서비스 지원에 드는 연간 비용이 최소 $5억 9,600만 이상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현재까지 뉴욕시 내 망명 신청 이민자들의 규모가 최소 2만 4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망명 신청자들의 대다수는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경우였는데 국경과 인접한 텍사스주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지만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벗어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우세한 뉴욕이나 뉴저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이민자 수요 폭발로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보호 쉼터 비용이 가장 큰 지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90%에 가까운 $4억 8,700만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약 연령 아동 교육 비용은 4,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텍사스로부터 도착한 이민자 중 약 5,851명의 학생들이 뉴욕시 전역에 369개 공립학교에 등록했으며 5개 보로 중 퀸즈 107개 학교에 1,936명이 등록해 가장 많은 이민자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 학생을 위한 언어 지원, 식사와 학용품 지원 등을 위해 학생 6명 이상을 수용한 학교에 1,2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은 텍사스에서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뉴욕주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 이민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코케인을 휠체어 바퀴에 넣어 밀 반입하려던 도미니칸 국적 여성이 발각됐습니다. 여성은 마약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ABC,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관세 국경보호청은 지난 10일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에서 뉴욕으로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던 에멜린다 파울리노 드 리바스가 탄 휠체어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탄 휠체어의 타이어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휠체어를 엑스레이로 촬영한 결과 4개의 바퀴에 모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고 바퀴를 열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하얀 가루가 담긴 가방들이 발견됐는데 이는 총 28파운드 양의 코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드 리바스가 밀반입 시도를 하려던 코카인은 약 45만 달러 상당으로 7만 5천 회 투여량으로 추정됩니다. 코카인의 치사량이 대략 1에서 3g인 것을 감안하면 약 6천 명이 과다 복용할 수 있을 만큼의 치명적인 양입니다. 드 리바스는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돼 국토안보부 조사국에 넘겨져 기소됐습니다. 미 관세청 뉴욕 사무소 책임자인 프란시스 루소는 미 관세 국경보호청은 이러한 치명적인 약물을 우리나라로 들이는 데 책임이 있는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당국의 임무는 이러한 위험한 마약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중 무휴로 24시간 365일 국경과 항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아이가 무섭게 달려드는 이웃집 개에게 공격을 당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이 성난개를 막아서면서 끔찍한 사고는 피했지만 당시를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데일리메일 등 온라인 매체는 지난 8일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6살 아이가 겪은 아찔한 경험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이날 오후 6시쯤 당시 아이는 저먼 셰퍼드 종인 반려견 탱크와 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이웃집 검은색 개가 아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개를 보고 겁을 먹고 달아나려 하지만 성난 개가 뛰어오는 속도는 매서웠습니다. 그때 탱크는 아이를 뒤에서 덮쳐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싼 후 이웃집 개와 맞서 싸웠습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뾰족한 송곳니를 보이며 맞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반려견도 집에서 뛰쳐나와 이웃집 개와 맞서 싸우는데 합세했습니다. 탱크는 이웃집 개를 내쫓고 끝까지 경계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들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탱크와 뛰어놀던 도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아이가 겁에 질려 울면서 내 품에 안겼고 이웃집 개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데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집 개인 파란 코의 핏불도 차고에서 뛰쳐나오고 있었지만 그 역시 탱크가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올린 해당 영상은 틱톡에서 2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탱크에게 갈비를 줘야 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이를 바닥으로 밀친 후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이웃집 개를 내쫓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등의 찬사와 너무 무서운 장면이다. 이웃집 주인이 곧바로 오긴 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통제할 수 없다면 목줄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누리꾼들의 요청에 따라 영웅적인 전투를 마친 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탱크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55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한인 에드워드 김 씨는 실업급여 사기와 마약류 거래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내년 3월 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가주,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주 고용개발국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해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메스암페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EDD 데비카드 32개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라스베거스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며 10%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아래 2022년 중간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공화당 극우 인사가 격전지에서 또 낙마했습니다. CNN, NBC 방송 등은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 캐리 레이크 후보가 민주당 KT 호흡스 후보를 꺾지 못하고 낙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앵커 출신인 레이크 후보는 지난해 소속 방송사에 사표를 던지고 주지사 선거운동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던 극우 성향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미시건, 네바다주, 조지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 후보가 모두 고배를 들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에서도 극우 성향 후보들의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애리조나도 한때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됐던 곳이었지만 민주공화당의 접전 양상이 계속됐고 주지사까지 민주당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로 쓴 한국어 문법책이 출간됐습니다. 서울에서 4살 때 캐나다에 이민한 한인 1.5세 김한규 씨가 쓴 슈퍼 심플 한국어 문법 책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빼먹지 않고 아주 간명하게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문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풀이했습니다. 책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문법을 배우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풀이해 놓기도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공립종합대학인 사이먼 프레이저대 언어학과 출신의 김 씨는 밴쿠버에서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한국어를 5년간 가르쳐 왔습니다. 전화 사기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화 사기를 당한 미국인은 약 7천만 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80만 건의 사기 보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화 사기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가족, 친지 사칭, 비즈니스, 투자, 채무 탕감, 신용점수 회복, 자동차 보증기간 연장, 자선기부, 융자, 경품, 로또, 여행, 타임쉐어, 무료 체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 것과 텍스트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 케이스 넘버, 직원 넘버 등을 요구할 것, 전화 끊고 크레딧카드 은행에 직접 전화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